자, 이제 취소 갑니다. 42페이지 왼쪽. 취소. 일단 유효인데 취소로 날리면 처음부터 무효. 자, 2번. 취소 사유.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딱 세 가지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재착사,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대표가 미성년자죠.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자,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로 변하네. 그래서 이 유효는 변합니다. 유동적 상태. 유동적 유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도 있고 유동적 유효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이 불확정적인 것을 모두 골라라. 불확정, 유동적 같은 말. 그러면 유동적 무효, 무토 두 개하고 무권대리, 토지거래허가 이 두 개하고 재착사 이놈이 답이에요. 이놈이 그 다섯 개. 재착사하고 무토 이게 불확정 법률행위 유동적 상태. 자, 취소권. 이거는 쉽죠. 취소권.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먼저 취소권. 우리 법이 취소권자 딱 정합니다.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놈, 대리인,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자, 2번이 중요하죠. 제한능력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혼자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미성년자 5살짜리도 부모 동의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자, 법정 대리인 말하고 기억 임의 대리는 따로 취소 좀 해줘 이런 게 없으면 임의 대리는 취소 해제권이 없다. 당사자 아니니까. 자, 상속인은 갑다시는 아버지라겠죠. 다 할 수 있다. 포괄승계인이에요. 자, 취소 상대방 1번이 법조문 그대로 잘 나온다겠어요. 취소는 누구한테 해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라. 문제는 2번이죠. 기억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 을한테 부동산 매도하고 을이 병한테 다시 전매했어요. 그러면 누가 취소권자인지를 찾아요. 을의 강박으로 갑이 계약했겠죠. 그러면 취소권자는 갑이에요. 을한테 사기 강박당한 갑이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한테 취소해요? 병 전득자한테 취소해요. 취소 상대방은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 지계약 상대방 을입니다. 전득자 안 돼, 병 안 돼. 양수인 안 돼. 우리 시험은 전득자 또는 양수인 이렇게 나와요. 병 안 됩니다. 취소 상대방은 을입니다. 직접 상대방. 자, 취소의 방법. 일방적 의사표시,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자, 일부 취소. 똑같아. 일부 무효하고 법률행위 30%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취소하는 게 원칙. 자,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예외만 나와요. 그러나 저 나머지까지 전부 취소하기 싫은데요. 나머지 부분은 유지하고 싶은데요.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저는 나머지까지는 전부 취소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취소 사유에 있는 그 30%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일부 취소의 법리예요. 그래서 시험은 기억만 나와요. 기억에 별 3개 하시고 원칙은 나온 적이 없어요. 일부 무효하고 똑같아요. 전부 취소가 원칙. 하지만 무조건 전부 취소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고 싶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즉 나머지까지 취소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소 사유에 있는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 자, 취소 효과. 처음부터 소급 무효가 될 거고, 무효 효과 2번. 받은 건 서로 부당이득 반환해라. 부당이득 반환은 목 잡았어요. 1번이 아주 잘 나오죠.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고요? 처음부터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이 처음부터 자리에 취소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장난칠 뿐이에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급요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급 무효. 자, 병이라는 3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취소사유 3가지.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동네가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취소사유인 제한능력 동네는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돼요. 법률행위 동네. 그에 반해서 기억, 착오사기, 강박은 동네가 의사표시 동네예요. 따라서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착오사기, 강박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들이대지 못한다. 의사표시 동네니까.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제한능력 취소의 경우 제3자 병이 선입니다. 자, 이놈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계산해봐요. 제한능력 17살짜리예요. 17살짜리가
이놈은 삼자겠죠. 항상 병부터가 삼자야. 이 계약을 17살짜리가 취소했어. 자, 이놈이 선이래. 갑이 이긴다. 삼자 선의 병이 이긴다. 누가 이겨요? 제한능력 취소의 경우. 누가 이긴지를 알아야 돼. 갑이 이기는 거요. 선의의 삼자에게도 들이대버리니까 쭉 빼앗아 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선의의 삼자 보호되지 않아요. 법률행위 동네니까. 그래서 삼자는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갑이 이기니까. 그래서 선의 삼자가 보호되려면 의사표시 동네해야 돼요. 근데 제한능력은 법률행위 동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우리 시험 지문에 미성년자 어린 놈 제한능력자가 나오면 무조건 이놈을 보호하는 지문이 떠야 돼요. 따라서 제한능력 취소가 나오고 선의의 삼자가 나오고 이놈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지문이 뜨거나 이놈한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꼭 법률행위 동네 아니어도 무조건 제한능력 이놈한테 유리한 지문이 떠야 돼요. 따라서 아무리 선의의 삼자 너 소유권 없을 거야. 얘가 이겨야 되니까. 아무리 선의의 삼자라도 제한능력자는 들이댈 수 있을 거야. 누가 이긴다? 어린 놈이 이겨요. 어린 놈 보호. 민법은 항상 제한능력자를 보여주니까 이런 식으로 제한능력은 찍어도 돼요. 근데 가급적 찍지 말자. 왜 찍나? 그냥 제한능력 취소는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무조건 선의 삼자한테도 법률행위 동네니까 들이댈 수 있다. 갑이 들이댄다는 얘기는 병이 선의 삼자라도 소유권 없다. 소유자는 갑이니까. 너 윈. 너 진다가 뭐지? 윈? 루즈? 몰라. 내가 한지 오래돼서 괜히 영어 썼어. 루즈. 루즈 같아. 자, 그래서 제한능력 취소는 절대적 취소, 선의의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죠. 법률행위 동네니까. 아무리 선의의 삼자라도 소유권은 없어요. 저 지문까지 떠서 내가 넣은 거예요. 자, 이제 부당이득 반환. 받은 건 무효니까, 취소는 무효가 되니까 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자, 동그라미 2번. 제한능력자는 우리 법 조문이 있죠.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또 제한능력자 보호해주는 법 조문이죠. 무조건 현존익 상환, 현존익 상환. 그래서 어린 놈은 현존익 상환.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 반환이 나오면 상환 반환 같은 말이에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줄여서 현존이익 상환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3번 대본 판례인데 30년 동안 한 번 나온 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열받아요. 대법원을 폭파시켜버리고 싶은 강렬한 느낌이 들 거야. 자, 이놈이 제 아파트를 팔아요. 17살짜리가. 매매대금으로 5억 받았어. 5억 매매대금. 17살짜리 한 달 후 애한테 아파트도 주고 인도하고 등기도 넘겨줬다고 해봐요. 자, 한 달 후 갑이 을을 찾아와서 저 17살짜리 곧빌입니다. 죄송한데요. 이 매매계약 취소합니다. 제한능력자가 부모 동의 없는 걸 전제로 취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취소를 하면 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날아가기 때문에 서로 받은 것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상호간에 발생해. 그러면 을은 아파트 돌려주고 등기 말소하고 갑은 매매대금 5억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갑이 을이 야, 갑, 어린 놈, 자식, 고등학생이 아파트 돌려주니까 내 돈 빨리 5억 내놔 했죠. 그러니까 갑이 선생님 저 매매등 5억을 다 술 먹었어요. 술 먹고 정성 카지노 가서 한 바람에 다 날려버렸어요. 유흥비로 다 써버려서 현재 나한테 남아있는 돈은 한 푼도 없어요. 빵원이에요. 자, 갑은 매매대금 돌려줄 매매대금을 유흥비로 다 썼다는 얘기예요. 술 먹고 노름하고. 안 돌려줘도 됩니다. 이게 바로 현존이익 상환. 제한능력자 어린 놈은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상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이익은 빵원이지.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돌려줄 매매대금을 다 써버렸어요. 저한테는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우리 법조문, 제한능력자를 보여주는 이 법조문에 따라 저는 안 돌려줘도 된대요. 누가? 법이요. 법이요. 대법원도 그렇고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돌려줄 매매대금을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아프셔서 수술비로 또는 생활비로 우리 집이 어려워서 생활비로 다 써서 현재 저한테는 한 푼도 없습니다. 빵원입니다. 저 빵원이기 때문에 저 안 돌려줄 겁니다. 대법원이 돌려줘. 생활비로 쓰면 현존이익이 있다고 봐서 돌려주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썼어요. 소비했어요. 똑같이 현재 돈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대법원 판례 3번. 대법원 판례는 자,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 좋은 데 썼죠. 아버지 병원비로 학원 등록비로 썼다는 얘기예요. 생활비로. 자, 이때는 현존이익이 있다고 봐서 대금,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게 시험 한번 나왔고 과로는 시험에 나온 적 없어. 이에 반해서 술 먹고 노름하고 유흥비로 사용해서 다 썼다면 현존이익이 남아있는 이익이 없어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때린 거예요. 즉 생활비로 쓰면 아버지 병원비로 쓰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고 술 먹고 노름해서 유흥비로 쓰면 안 돌려줘도 되고 결론이 우리 법 상식에 맞는다 안 맞는다?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래서 어린 놈들이 중고 매매하고 매매대금 받은 거 다 술 먹어버리고 취소 들어가는 거예요. 돈 50만 원 30만 원 안 돌려도 되니까. 저는 이제 금액을 크게 했을 뿐이고 자잘한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린 놈들이 쓴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비 좀 도와줘 해도 안 돼. 나 술 먹으러 가야 돼. 아버지 병원 쓰면 나 그 돈 돌려줘야 되는데 내비 때 버려. 큰일 나. 아빠 미안해. 불효자를 만드는 판례예요. 생활비 엄마가 생활비 좀 보태자. 안 돼. 나 술 먹으러 가야 돼. 좋은 데 쓰면 돌려달라고 그러고 술 처먹으면 안 돌려줘도 된다. 그 판례가 받게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대부분은 이유를 대야 되니까 고상한 이유를 대요. 하지만 이유가 아무리 짜도 결론이 이해를 못하면 나쁜 판례예요. 우리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례죠. 그래서 가끔 대법원이 그 법 해석 그거 있죠. 아마 고리타분 그 법리에 따라 해석하다 보니까 판결을 이딴 식으로 이상하게 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생활비로 쓰면 돌려줘야 되고 술 처먹으면 안 돌려줘도 되고 유흥비 뭐 간단해요. 이거 30년에 흘러간 식으로 한 번 났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3번은 하실 분만 하시오. 한번 느꼈어. 좋은 데 쓰면 돌려줘. 술 처먹으면 안 돌려줘도 돼. 이러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혹시 흘러간 식으로 나올 수 안 나와. 다른 건 중요한 게 얼마 많은데.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주인. 이제 취소의 두 번째 파트죠. 말로 하는 임의 주인이 있고 행동을 통해 묵시적 의사 있는 법정 주인이 있다. 먼저 임의 주인. 동그라미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세 가지는 취소권자, 제착사, 취소권자 또는 법정대리 주인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주인이 뭐냐? 나 god비리라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을게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그래서 유동적 유효를 확실히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예요. 주인은 무조건 확정 유효로 만들어요. 유효. 그래서 이제는 주인한 후라면 취소 못하죠. 이미 확정 유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죠. 주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따라서 추인했다면 이제는 취소 못한다. 추인하면 유동적 유효가 확실히 유효가 되고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런 지문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는 지문이에요. 자, 기억. 1번의 기억. 추인. 말로 추인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돼요. 아하, 이게 내가 취소할 수 있지만 나 추인해야겠구나. 이미 추인은 법정주인하고 달라요.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돼. 아까 무효행위 추인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겠죠? 거기는 법 조문이 있어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알고 추인해야 돼요. 자, 임의 추인에서는 이렇지만 나중에 이따 할 법정 추인에서는 행동할 때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르고 해도 행동하면 법정 추인이 돼버려요. 그거하고 조금 반대요. 알고 추인해라. 다음 페이지. 이제 얘기가 중요하죠. 추인은
취소 사유 세 가지, 재착사라는 취소의 원인 세 가지가 소멸된 후에 추인해라.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라. 그래서 미성년자는 고삐리 상태에서는 취소는 할 수 있어. 추인 안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추인해야 되고, 차고 사기 강박 의사 표시한 자는 이 사실을 안 후 또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추인해라. 하지만 4번 넘버 원이죠. 아버지만큼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만큼은 세 가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요락했어요. 그 법정 대리인 아버지는 언제든지 취소 원인이 즉 애 크기 전이라도 소멸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넣어서 읽어요. 언제든지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다. 이놈을 어마어마하게 장난을 쳐요.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이 자리를 이놈을 열로 넣어버려.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 X. 아버지는 이 조문 제1항을 작동시키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장난쳐. 법정 대리인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X. 아버지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아버지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추인할 수 있죠. 애 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이미 어른이니까. 그래서 넘버 원입니다. 자, 이번에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은 우리 법이 취소권자가 일정한 6가지 행동을 하면 추인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놈이에요. 주어가 법정 추인으로 인정되려면 취소권자가, 이게 추인권자니까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권자가 17살짜리 미성년자라면 성년 19살이 된 후 아무런 이의를 을한테 단서 달지 않고 일정한 행동을 했구나. 행동을 통한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취소권자가 17살짜리 미성년자가 성년 19살 추인할 수 있는 후 이의 달지 않고 일정한 6가지 행동을 하면 당신은 그 행동을 통해 묵시적 추인으로 보겠습니다. 이걸 법이 정해놨다 해서 법정 추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어 잡고 취소권자가 이행하거나 이행을 받았어. 행동했죠?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를 했네. 돈 달라고 했네. 취소권자가 행동했네. 법정 취소권자가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주어 싸움이에요. 취소권자가 이 계약에서 취득한 지 권리 정부 일부를 양도했네요. 행동했네요.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지가 하거나 상대방부터 받았네.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방부터 받았네. 취소권자가 경계계약을 체결했네. 결국 동그라미는 주어 취소권자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러면 추인인 거예요. 법정추인. 이에 반해서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이행 청구를 했지. 상대방이 행동했죠. 취소권자가 행동한 게 없죠. 그러니까 법정추인? 아니다. 주어 싸움이에요. 여기는 상대방이 했구나. 법정추인 아니다. 상대방이 여기서 취득한 지 권리를 양도했구나. 행동을 누가 했어요? 상대방이. 취소권자가 행동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정추인 아니다. 그래서 법정추인이냐 아니냐는 결국 법정추인 일단 1번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어린 놈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한테 행동하면서 단서를 달면 안 돼.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일정한 행동을 해라. 자, 기억. 취소권자가 이 행동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꼭 알고 행동할 필요는 없어요. 꼭 알고 행동할 필요는 없어.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때는 알고 하라겠죠. 무효행위 추인도 알고 추인해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알고 추인해야 돼. 근데 법정 추인만큼은 법이 그냥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이 행동하면 추인으로 봐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임의 추인과 다르게 기억이 나온 거예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행동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은 모르고 행동해도 행동했어? 너 법정 추인. 6가지 행동하면 그거예요. 자, 법정 추인으로 본 케이스. 법조문 6개죠.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떠요. 어디에 동그라미?
취소권자가 쭉 내리고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뭔가 행동을 해. 이행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이행 청구했네요. 지권리 양도했네요. 강제병을 하거나 받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받거나 경계계약 체결했네. 취소권자가 했네. 어떤 행동을 법정취. 2번에서 법정취 아닌 거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이행 청구했죠. 상대방이 행동했네. 법정취인 아니다. 기억. 상대방이 지권리를 양도했네요. 법정취인 아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봐요. 취소권자가 안 중요합니다. 이거 흘러갑니다. 몰라도 돼요. 취소권자가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지권리, 계약금 반환청구권 권리를 양도했어요. 자, 이게 법정 추인이냐 아니냐예요. 취소권자가 지권리를 양도했구나 행동했구나 법정 추인. 그러면 큰일 나요. 어디에 동그라미가 가야 되느냐?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거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요. 앞으로 취소하면 얻게 될 권리를 양도한 건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왜? 여기 봐요. 법정 추인이 되려면 권리 양도는 어떤 권리해야 된다? 여기 세 번째. 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 이미 취득한 권리를 양도해야 법정 추인.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앞으로 취소를 하면 발생하게 될 미래예요. 미래지 이미 취득한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양도했어도 법정 추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취소권자가 지 권리를 양도했다고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취소를 통해 앞으로 취득하게 될 취득한이 아니구나. 그래서 권리 양도는 하나를 더 봐야 돼. 저거까지 내가 따먹고 싶으면 취득한 과거형 권리 양도가 법정 추인이고 미래형 권리 양도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건 어려우니까 안 해도 돼요. 나 별 3개, 5개도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 하지 마요. 하지 마. 나머지 이거 3년도 한 번 나왔어. 2번. 흘러가. 자, 단기 소멸. 그때를 외우면 되죠. 취소권은 일정한 행사기간, 제한, 제척기간이 있는데 추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세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세요. 추인 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추3 이렇게 외우라겠어요. 추3, 추인, 추3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3 이 자리를 장난친다고 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X 추인으로 나와야 돼요. 추인. 자, 제척기간은 법원이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직권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 스스로 노가다 뛰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취소 맞췄죠. 자, 취소는 그렇게까지 내용이 많다 작다? 작은 거다. 왜? 20분만 해버렸으니까. 20분만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이 없고 할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강의가 오래 걸리죠. 그 내용이 어렵다는 얘기고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짜리인데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빨리 한 거 아니에요. 보통 속도로 한 거예요. 보통 속도. 자, 조건기한. 조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입니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우상향, 정지조건, 실선, 줍니다. 우하향, 해제조건. 조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조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죠. 그래서 효력에 관한 문제, 성립 문제 아니라는 거.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소멸하죠. 자, 2번. 흘러갑니다. 조건이란 장래 실현 가능한 사실을 당사자의 의사로 붙이는 거예요. 따라서 속마음인 조건 의사와 내 속마음 의사가 표시되는 그 표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의사만 있고 상대방한테 표시가 안 됐다면 조건이 아니다. 뭐 그런 지문도 있어요. 자, 기억. 법이 정한 조건은 조건 아닙니다. 자, 조건이 되려면 내가 붙여야 돼. 내 의사로. 법이 정한 법정 조건, 조건 아니다. 는 장래 사실해야 되니까 이미 과거의 사실, 기성이죠. 과거의 사실도 조건은 아니에요. 디귿. 장래 실현 가능. 2번에서 나오는 거요. 실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사실. 이것도 조건 아닙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가짜 조건에 불법 조건이 있고 오른쪽 기성 불능이 나오는 거예요. 기성이 이미 성취된 조건이죠. 기성 불능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과거 사실이고 실현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내 의사로 붙여야지. 기억. 법이 정한 조건도 조건이 아니다. 흘러간 식으로 한 번 나왔고. 자, 이제 조건의 종류.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죠.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이게 정지. 해제. 효력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정지. 정지가 나오면 자, 항상 기억해요. 일단 성립은 했습니다. 증여계약이 성립했어. 근데 효력 발생이 정지되어 있다가 갑인해간 조건을 을이 성취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 성취하면 우상향 효력이 발생. 이게 정지 조건의 개념. 정지.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 발생해요. 실선. 그러다가 갑인해간 조건이 성취되면 우하향. 그래서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 시험 합격했네요. 우상향 정지 조건. 일단 줍니다. 실선, 유효. 그런데 갑인해간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 그래서 정지는 효력 발생, 유효의 개념이고 우상향이니까. 해제, 우리 했죠. 해제하면 무효가 되잖아. 그래서 해제는 조건 성취되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 자, 그러면 정지 조건에서 동그라미 2번 이거 하나 할게요. 대부분 판례예요. 자, 조건과 기한에서는 대부분 판례는 2개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정답중에 한 번도 박힌 게 없어요. 그래서 나와도 흘러갔어요. 하실 분만 하시고 안 하실 분은 하지 말아도 돼요. 그냥 노란색 안 박았어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란 게 있어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뭐냐? 감녀가 을녀한테 샤넬 명품 중고 가방을 쓰다가 팝니다. 친구야 내 가방 나 깨끗이 1년밖에 안 써서 사 했죠. 자, 을녀가 친구야 얼마에 팔 거니? 100만 원만 줘. 알겠어. 100만 원에 살게. 대신 10개월 할부만 끊어줘. 10개월 할부 끊어줘. 그러니까 감녀가 알겠어. 10개월 할부에 대신 내 가방에 대한 소유권은 네가 100만 원이라는 이 가방값을 전부 들어올 때 그때 소유권 넘겨줄게. 이렇게 한 게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자, 이걸 느껴봐. 매매했는데 가방을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다? 소유권을 갑녀한테 자기한테 둔 채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다 한자죠? 유보는 뒀단 얘기야. 갑녀가 가방을 매매, 까꿀로 읽어요. 가방을 팔았는데 소유권을 자기한테 둔 채 팔았어. 그러면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가방값 100만 원이 다 들어온 10개월 후 소유권 넘기겠다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금 완납, 가방값 완납이 전부죠. 가방값 100만 원이 전부 들어올 걸 정지 조건으로. 그 전에는 소유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 그러다가 가방값 100만 원이 전부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가방값 100만 원 전부가 들어올 걸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시험 지문이 정지 조건 하나 나오고 이거 2개. 가방값 100만 원이 완납되기 전에는 이 가방 소유자는 누구? 매도인이 아직 유보 상태니까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그 지문이 2개로 떴어요. 소유권, 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가방값 100만 원 전부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다. 따라서 가방값 100만 원이 전부 완납되기 전에는 누가 이 가방 소유자다? 왼쪽, 갑, 매도인.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란 얘기요. 그렇구나. 매매했는데 소유권을 갑한테, 왼쪽이 항상 매도인 갑이니까 갑한테 소유권을 둔 상태에서 팔았구나. 그러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느냐? 대금 완납했을 때. 그래서 대금 완납 전에는 왼쪽 갑이 소유자 이해됐고, 그러면 이 결국 이 법률행위는 대금이 전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다. 그래서 이해하고 외우는 거야.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 이걸 해제 조건으로 장난치거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나와야 되고, 가방값 전부 들어오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소유권 유보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분만 하시오. 자, 가짜 조건.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갑이 내건 조건을 보니까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반사회적 조건입니다. 그러면
불법 조건이 붙으면 이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인데 시험은 오른쪽 2번이 나온다겠어요. 물론 1번도 나오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있는 이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이거 10번 나왔다 했어요. 12번 나왔어요. 12번. 조건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계속 장난쳐. X.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되지 않아요. 분리를 하는 단어 두 단어가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어요. 조건만 무효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 무효가 됩니다. 자, 기억.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징역. 스톱. 해석해봐요. 여기 노란색.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징역에. 자, 이 단어가 어렵다겠어요. 해제 조건이니까 뒤에 있는 놈 일단 아파트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이 어떤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 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달았죠. 그러면 감남이 을리한테 첫 관계죠. 불륜관계에 있는 을리한테 일단 아파트한테 증여해서 등기 줬어. 그런데 증여계약 할 때 이 조건을 달았어. 을려야 우리 관계가 종료되면 해제되기 때문에 내가 준 아파트는 해제가 되면 무효가 될 거고 무효가 되면 서로서로 받은 걸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이 생기니까 우리 관계가 끝나면 너는 돌려줘야 해. 이 계약을 말해요. 우리 관계가 종료되면 내가 준 아파트 증여계약이 해제, 무효가 된다는 얘기 해제로. 그러면 돌려주라는 계약이에요. 결국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이 조건은 첩이니까 반사회. 반사의 조건이니까 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이 증여계약 전부 무효. 이제 이렇게 조건에서는 연결돼요. 일단 이게 반사회적 조건이란 걸 빨리 느끼라겠어. 외우면 돼요.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했다고? 이 나쁜 놈이구나. 준 아파트를 해지면 돌려받으려는 계약이구나.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 증여계약을 할 때 을려는 아파트 주니까 아이고 고마워 오빠 고마워 했지. 그런데 이 계약 내용이 사실은 나중에 헤어지면 돌려달라는 계약이란 걸 받을 때 아파트 받을 때 이때 알았다 몰랐다 모른다 모르지. 이거 해석해낼 사람이 누가 있다고. 지금도 여러분들 민법 공부해도 해석을 못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 이 계약을 한 이 자식은 법조인이다. 법조인이 아주 어려운 단어로 말해버리니까 을려는 몰랐다. 나중에 헤어질 때 돌려달라는 뜻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주니까 고마워했다. 괜찮다. 무효니까. 그래서 자 일단 주면 절대 못 돌려받아도 불법 원인급여. 그러니까 그냥 외워.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이거 반사회적 조건. 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 똑같죠? 그래서 아주 잘 나와요. 자, 기성불능.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했어요. 이미 성취. 기성이 해제랑 만나면 기해 무 바로 기성은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바로 효력 발생해 버린다 했어. 그래서 기성은 바로의 의미. 바로 해제. 해제는 무효, 정지는 유효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해, 무, 멀자 따는 게 제일 편해요. 기성이 해제랑 만나면 소수로는 무효로 가야 돼. 기해, 무. 그러면 기성이 해제가 아닌 정지랑 만났다. 무효 반대 엎어쳐.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조건 안 붙인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많은 지문을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이 마지막 소수로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빨리 유효로 대체를 해요. 그러면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쉽게 간파해요. 그래서 무효반대 유효. 근데 우리 법조문 유효 두 글자 대신 이 긴 단어로 법조문을 만들어 어렵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기성이 해제랑 만나면 기해 무. 기성이 해제가 아닌 정지랑 만나면 무효 반대 엎어쳐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효 반대 유효 같은 말.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하고 싶어도 성취할 수가 없네요. 빨리 불능. 불능은 반대예요. 불능이 정지랑 만났다. 불정 무.
불능이 정지가 아닌 해제랑 만났다. 그럼 무효 반대 엎어쳐.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이 법조문 그대로 어마무시하게 나왔다겠죠. 기해무, 불정무. 반대랑 만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기성불능이 조건기한에서 넘버 원이라겠어요. 한 25번 나왔어요. 진짜 25번 아니지 한 27, 8번 나왔어요. 아마 우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여기일 거예요. 넘버.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기출이 얘예요. 예, 기성불능. 그것도 정답 지문으로도 많이 나와요. 기해무, 불정무 하면 끝나버려요. 자,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단독행위입니다. 의사표시 하나짜리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이기 때문에 조건까지 붙이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하나짜리 단독행위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취소, 해제, 상계예요. 그럼 빨리 취소, 해제, 상계가 나오면 의사표시 하나짜리 단독행위구나. 소수로 가요. 조건, 기한 붙일 수는 없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짜리 일방적으로 바로 효력 발생해버리잖아요. 조건까지 붙이지 마라 그거예요. 상대방 주의가 너무 불안정해지니까. 단독행위에는 조건 뭐 붙여요? 하지만 기억, 1번 기억이 별세개예요. 하지만 기억, 예외. 상대방이 붙여 동해줬어. 자, 동이라는 두 단어가 뜨면 99% 소수로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승낙, 허락, 동의 다 같은 말이에요. 해! 승낙해줬죠. 허락해줬죠. 동의해줬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다면 단독행위 취소, 해제, 상계에도 조건 붙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채무 면제. 동갑지마 채무 면제할 때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이유. 채무 면제는 괄호 있죠. 상대방한테 유리하죠. 돈 갚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조건 좀 붙여도 돼요. 1억 갚지 말라는데 단서 좀 붙이면 어때? 1억 갚지 말라는데.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은 채무 면제도 예외 조건 좀 붙여도 됩니다. 결국 정리 들어갑니다. 의사표시 하나짜리 단독행위 취소, 해제, 상계합니다. 조건 못 붙입니다. 이게 원칙. 하지만 예외.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거나 상대방한테 유리한 채무 면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자, 조건 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자, 이거 동그라미만 하면 된다겠어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구나. 여기만 동그라미 방해. 그러면 여기도 밑줄 해야겠죠.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막아버렸죠. 그러면 상대방은 반대 사실. 나 조건 성취 한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해버렸죠. 그럼 반대 사실. 너는 반대 사실, 조건 성취 안 한 거야.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신의 성실에 반해서 뭔가를 하면 상대방은 그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 자, 기억, 대본 판례. 기억에 별 3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갑이라겠죠. 의리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줘야 될 갑이 신의 성실에 반해서 의뢰시험 합격을 방해한 결과 시험 못 봤다겠죠. 수면제 먹여서. 그러면 상대방 을은 조건 성취 시험 합격한 걸로 주장할 수 있는데 언제 조건 성취되느냐 그 시기에 관한 대본 판례예요. 이 경우 수면제 먹여서 내가 시험을 못 봐서 조건 성취가 방해됐는데 나 조건 성취한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조건 성취될 건데 언제 조건 성취한 걸로 보느냐. 우리 대본 판례 그대로 몇 번 읽어봐요. 상대방의 신의 측에 반한 행위 반신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내가 조건 성취했으리라고 또는 조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자, 기억. 그러면 이 경우 언제 을은 조건 성취하느냐. 조건 성취로 인정되는 시기. 이게 의제되는 시기예요. 언제 조건 성취한 거냐. 그대로 상대방의 신의 측에 반하는 행동이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맞는 지문. 반신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 성취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시점. 대충 이해가 가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조건 성부가 확정되기 전에 효력이 있고 조건 성부가 확정된 후 효력이 있죠. 자, 조건 성취 전에 1번하고 2번 두 개가 나오겠죠. 1번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취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한 동안에, 즉 시험 보기 전이겠죠. 7월달쯤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 해야지 못한다. 말 되죠? 그러니까 아직 시험 보기 전에 조건 성취가 되면 아파트 한 채 얻을 이익이 생길 텐데 이런 이익 해야지 마라. 그대로 흘러가면서 맞는 지문. 2번은 정답 지문이에요.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아직 미정한 권리라 불확정 채권이라고 했어요. 시험 합격이야 발생하잖아. 불확정 채권도 일반 확정 채권과 마찬가지로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처분도 할 수 있고 죽으면 지자 시간대 상속도 되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도 할 수 있고 이 네 가지는 외우지 말고 미정한 권리 의무도 다 할 수 있다. 여기 있다의 동그라미만 들어가면 돼요. 없다. 그렇게밖에 장난 안 쳐요. 그래서 미정한 권리 의무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정의가 나오면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된다고. 미정의가 나오면. 미정한 권리 의무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 채권이라도 일반 확정 채권과 마찬가지로 일반 규정에 따라 똑같이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자, 조건 성부가 확정된 후의 효력. 여기가 열 몇 번 나왔죠. 자,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 자, 소급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 민법의 단골 기출이에요. 소급 없습니다. 소급하지 않아. 그래서 봐요. 조건 성취하면 제가 자, 제 손 봐.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제까지 그렸어? 우상향으로 그렸어요. 우상향으로 그렸잖아. 조건 성취 그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 발생, 장래를 향해 효력이 소멸인 거예요. 우상향, 우하향이니까 조건 성취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정지 조건이라면 조건 성취한 그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긴다로 끝나야 되고, 니은 해지 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한 그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해제돼야 되니까 효력을 잃는다로 연결돼야 맞는 질문. 이걸 어긋내요. 어긋내면 X가 되겠지. 정지는 생긴다. 해제는 잃는다. 자, 동그라미 2번 정답 질문이죠. 그런데 원칙 소급하지 않는데 당사자가 갑과 을이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라 소급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 의한다. 당사자는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자, 맨 밑에 3번 별 3개 하시고 이놈이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어요. 이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 불, 정, 무. 아까 토지거래허가 그 지문이에요. 그래서 불능이 나오든 불성취가 나오든 그 뒤가 정지면 불정, 무. 만약에 해제면 불이니까 해제 반대 유효로 바뀔 뿐이에요. 근데 해제는 나온 적이 없고 이거 한 2번 나왔어요. 정지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불정, 무. 그 앞에 확정자만 붙이면 되겠지. 확정. 그래서 불정, 무가 되게 좋다. 되게 좋다. 기해, 무. 불정, 무. 기해, 무. 불정, 무. 자, 입증 책임. 자, 입증 책임.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 성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자, 봐요. 여기서 적극적 사실.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을이가 판사님, 저 시험 합격했어요. 소송에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오른쪽 을이 시험 합격했다는 조건 성취했다는 적극적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라고. 조건 성취했다는 저 시험 합격했어요. 적극적 사실을 취득하려는 을이 입증해라. 맞는 지문. 그럼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권리 취득을 부정하려는 자가 조건 불성취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불은 입증을 못한다겠어. 없다는 사실은. 그래서 입증 지문이 뜨면 누군가가 적극적 사실, 성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라. 무조건 맞는 지문. 누군가가 조건 불성취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아니 불을 입증해? 안 돼. 너 X구나. 입증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 똑같아.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자, 이 지문이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그러면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인지 X 지문인지를 내가 골라내야 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봐요. 이것도 입증, 증명에 관한 지문이고, 어디에 동그라미 하느냐?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라. 자,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심 단어. 존재. 부존재라고 나와 있어?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존재로 나왔죠. 긍정, 적극적 사실. 그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그 말이에요. 존재를 입증해라. 만약에 이 지문을 장난치려면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지 입증해. 이렇게 장난쳐요. 부존재를 입증해라. 무조건 X라니까. 불성취를 입증해라. 무조건 X. 그래서 항상 적극적 사실. 너 알았지? 악이 증명해라. 맞는 지문. 조건 성취했다는 적적 사실 입증해라. 맞는 지문. 조건이 있다는 사실, 존재를 주장하는 놈이 여기 있네.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있다는 사실. 이게 범죄 인정이네. 조건이 있죠? 적극적 사실. 적극적 사실. 이것도 적극적 사실. 그래서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조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라. 그럼 X지문이 된다. 입증은 항상 적극적 사실을 증명해라. 그럼 맞는 지문. 맞는 지문. 자, 그래서 입증은 어려우니까 단독 정답 지문은 나오지 않아서 별은 안 박습니다. 자, 흘려보내도 돼요, 입증은. 자, 기한 빨리 가버릴게요. 기한은 장래 확실 사실이고, 기한의 종류,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고,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죠. 자, 1번의 기억, 불확정 기한. 사망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이건 과연 조건분지 기한분지. 그러면 갑이 내건 조건이 사망이죠. 사망은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장래 발생의 확실, 기한. 단지 언제 죽을지는 몰라. 불확정 기한이. 정지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이거 불확정 기한부다. 정지조건 아니다. 자, 정지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 구별. 자, 이 대부분 판례가 아주 잘 나옵니다. 대부분 판례 2개가 중요하다겠는데, 아까 소유권 유보부까지 합치면 한 3개 정도 될 거고, 자, 이놈이 넘버 2예요. 판례 중에 넘버 2.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채무 이행에 있어서 정지 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 여부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다. 자, 장래 불확정된 어떤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채무 이행 의사가 있다면 이건 정지 조건이 아닌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 자, 무슨 얘기냐? 갑, 남이 굳이 남은 알 필요 없겠네. 갑이을한테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자, 그러면 시험 합격하면 줄게니까 점점점 시험 합격해야 상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정지 조건이에요. 시험 합격하면 줄게. 정지 조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시험에 합격하든 또는 떨어지든 난 무조건 아파트 줄게. 무조건 아파트 줄게. 붙든 떨어지든 무조건 아파트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정지 조건은 붙으면 준다는 거고 얘가 떨어지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조건 성취돼야 채권이 생기니까. 근데 붙든 떨어지든 아파트 무조건 준대죠? 그러면 정지 조건이 아니겠지. 이게 불확정 기한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읽을게요. 시험 합격이라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하든 또는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든, 즉 시험에 합격했든 이렇게 읽어요. 시험 합격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 시험에 합격했든 또는 불가능, 떨어졌든 무조건 아파트 줄게. 채무이행, 아파트 줄 의사가 있다면 붙든 떨어지든 무조건 준대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아니지. 이건 무조건 준다니까 기한. 대신 시험 합격은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불확정 기한이에요. 무조건 아파트 줄게. 불확정 기한. 하나 더. 시험이 2개 나와요. 이와 같이 무조건 줄게. 불확정 기한에서는 시험 합격이라는 사실이 발생했든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든, 즉 시험에 떨어졌든 아파트, 이 말 넣어서 읽어요. 아파트 줘야 할 지채무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아파트 줘야 할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자, 그러면 2번. 불확정 기한에 있어서는
시험 합격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설사 불가능하게 된 때라도 즉 시험에 붙든 떨어졌든 무조건 기한이죠. 아파트 줘야 할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 이걸 도래한 걸로 볼 수 없다. 장난쳐요. 부정으로. 그러니까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구별 1번 2번 별 3개 하시고 판례 중 넘버 2예요. 이거 해야 돼요. 사실이 발생했구나.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구나.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장래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채무 이행 의사가 있다. 자, 여기를 해석해 낼 거예요. 시험에 합격했든 시험에 떨어졌든 무조건 아파트 준다고 하면 그렇게 읽어요. 시험에 합격했던 두 번째 줄. 발생이 시험 합격.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시험에 떨어졌어. 붙었든 떨어졌든 채무이행 의사 아파트 무조건 준다고 하면 이건 붙든 떨어지든 준다는 거니까 정지조건이 아니에요. 불확정 기한. 따라서 이와 같은 불확정 기한은 시험에 합격했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 떨어졌든 아파트 줘야 할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저 떨어졌어 해도 줘야 되고 저 붙었어요 해도 무조건 주기로 했잖아요. 무조건 주니까 이건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이에요. 그래서 발생 불가능을 어떻게 앞으로 읽는다? 시험 합격했든 시험에 떨어졌든 무조건 아파트 줄게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설사 시험에 떨어져도 아파트 줘야 할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긍정으로 나와야 돼요. 앞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저한테. 넘버 2 판례니까. 자, 기한 도래 전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조건 침해할 수 없고 다 할 수 있고 미정이 기한 도래 후의 효력 기한 도래 효력 조건은 똑같죠. 소급하지 않아요. 조건이든 기한이든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시기부 기한 도래한 그때로부터 효력이 생길 거고 종기부 기한 도래한 그때로부터 종기 끝나야 되는 효력을 잃는다. 아까 정지하고 해제가 똑같고. 자, 2번 기한 도래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도 절대 소급시킬 수 없습니다. 자, 아까 조건 성취력은 당사자가 소급시킬 수 있었죠. 근데 기한은 안 돼요. 법조문이 없어요. 저 위에 1항 2항만 있고 왼쪽에 있는 법조문 3항이 여기는 없잖아. 소급할 수 있다는. 그래서 기한은 절대 의사로도 소급 안 된다. 뭐 한 번 나와서 안 중요해. 자, 기한에서 이놈이 가장 중요해요. 기한의 이익. 자, 여기까지 해버리고 끝낼게요. 기한의 이익이 뭐예요? 기한의 이익. 1년 후 갚아도 될 이익을 말해요. 채무자. 따라서 기한의 이익은 잘 모를 때는 누구한테 있는 걸로 추정? 채무자. 그 동그라미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자, 내가 1년 후 갚아도 되지만 바로 갚아버릴 수 있다. 이걸 기한의 이익 포기라고 하고 기한의 이익 포기할 수 있죠. 바로 갚을 수 있어. 대신 중도 상환수수료 부담하면서 그래서 상대방 이익, 이자 받는 이익은 해야지 마라. 중도 상환수수료 부담하면서 포기해라. 자, 3번 별 3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갑과 을이 일정한 경우 갑이 채무자라면 1년 후 갚아도 되는 이 기한이익을 일단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상실시키는 당사자 간의 기한이익 상실시키는 특약이에요. 이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상실특약하고 형성권적 상실특약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가 둘 중 뭘로 정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둘 중 뭘로 추정을 해 주느냐?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해요. 이걸 외워요. 자,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상실특약하고 형성권적 상실특약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 뭔지 모르겠으면 뭘로 추정해 준다?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걸 외워요. 구체적으로 정지조건부 특약이 뭐고 형성권적 특약이 뭔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지문 그대로 나와. 뭘로 추정하는지.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이걸 뭐있자 딸 거예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인지 아니면 형성권적 상실특약인지 형성권적 상실특약 추정 이걸 외우시고 혹시 그 뒤에 자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반말 찌게 해버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뺨을 때려버린다.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반말해. 내가 아무리 도안으로 보이지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처음 만난 사람은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되죠. 설사 나보다 어리게 보여도 존대해 줘야지. 즉 형님으로 추정해 주세요. 형님으로 추정해 주세요. 반말 찍하지 마. 동생으로 취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으로 추정해 줘라. 형님으로. 그래서 형이 나와야지 정이 나오면 안 돼요. 형성권적 상실특약 이렇게 온 단어로 외워요. 온 단어. 지금부터 형추 하면 안 돼. 형추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하고 형성권적 특약이 있는데 뭘로 추정한다? 잘 모를 때는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온 단어로 외워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하면 형님으로 추정해야지. 형님으로 추정해야지. 이건 이제 나중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의외로 아주 잘 나와요. 정답 지문이야. 넘버 원. 조건기한 대부분 판례 중 넘버 원이 이놈. 넘버 투가 시험에 붙었든 떨어졌든 무조건 줄게 하면 불확정 기한. 따라서 떨어져도 아파트 줘야 할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럼 빨리 세게. 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돈이 들어와야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이 세 개, 판례 세 개만 하면 돼요. 나머지 한두 개 안 한 게 있는데 그런 거 흘러가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을 드디어 했죠. 이제 10분간 쉬고 물권법 갑니다.